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스티브 잡스의 그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의 그 광고인데 저 영어를 보면 이거예요. 미친 자들에게 건배를, 부적응자, 반역자, 말썽꾸러기, 사각구멍에 박힌 둥근 못,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은 그들은 규율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 현상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인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들을 찬미하거나 헐뜯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사람들이 그들을 미쳤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천재를 본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에디슨의 엄마도 그렇고 많은 천재를 만드는 천재들을 보면 공부를 해보면 그 뒤에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이 뭘 가르쳤느냐.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회에서 좋아하는 직업을 따라가거라 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류를 발전시켜라 라고 하는지. 재미난 게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Little people talk about other people. Big people talk about ideas. Little people, 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뒷담화를 합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small people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큰 사람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일까? 그거에 대한 걸 얘기 때 보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예요. 종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사용하기 불편했다. 소프트웨어는 끔찍했고 하드웨어는 별 볼일 없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거기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케이?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휴대전화를 만들어보자. 우리는 아이팟을 만든 기술력과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휴대전화에 있는 운영체제를 넣을 수 있을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회사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내가 결단을 내렸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국 해냈다. 핵심은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엄마는 그 아이가 평생 살 수 없을지라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이 30살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니까 14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해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작년 1월달에 전 세계 총 21명의 리더에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 그림을 선물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림을 선물하려면 1.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야겠지만 볼게요. 소프트뱅크, 우리 일본의 손정희 회장님한테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선물 받으면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자, 닥터 드레,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님, 리시 볼린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님, 성룡, 맨 위에 오바마한테 보낸 그림인데 그림으로 외교를 합니다. 옥스퍼드 총장님한테는 답장이 왔고 콜롬비아 총장님한테도 답장이 왔어요. 감사하다. 이 용기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From my mom.
엄마가 해주시길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제 어머니의 꿈이에요. 오케이, 볼게요. 올해 2월 20일 날 그림 전시회를 했어요. 남아프리카를 위해서 거기 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 아이의 그림. 지금 방송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좌충우돌이라는 방송을 하나 하고 있고 MC입니다. 지금 최평국 회계에서도 저희 방송에 나왔습니다. 용기 백배, 홍수환 아저씨도 나오고 이순재 아저씨도 나오고 전망대 독도로니까 방송을 2개를 해요. 신방과 안 나왔습니다. 저는 경제과 나왔습니다. 그때 방송을 제작을 해요.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11월 달에 3주 기획하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 실천, 기획, 실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블루클럽 만드신 분, 이분은 스쿨푸드 대표님. 연 매출 1000억을 합니다. 지금. 스쿨푸드 대표님은 4년 때 집이 망했어요. 엄마 아빠 다 도망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퇴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로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김밥 말아서 형이랑 같이 배달하다가 이게 커져서 지금은 홍콩에 매장이 15개가 있고요. 판다 익스프레스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김 작가의 이중생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사람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이 많아요. 중1 중퇴생이 돈을 더 잘 벌입니다. 애를 4을 낳았어요. 형수가 81년생입니다. 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또 볼게요. 하민이 형님, 이순재 아저씨. 작년 3월에 찍은 분인데 북경 가서 찍은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드루 파우스트. 따라하겠습니다.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 총장님이에요. 북경에 시진핑을 만나러 왔어요. 이날 400명의 중국 하버드 동문회 가서 저 혼자 가수 쓰고 왔습니다. 중국 여자가 한 명 딱 오더니 저한테 네가 쓴 그 한국 표현에 쓴 명나라 때 우리가 니들 나라에 준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사가 없으니까 좀 쫄렸었는데 어쨌거나 자, 저 11년 반 총장님 모시고 했던 행사 UN 대사님들 모시고 EBS의 방송이 초반이 됐어요. 영화 MC 봤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 간판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공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벌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공부에 미쳐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거세요? 다 말하셔도 됩니다. 자, 박장님, 교수님, 이분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저를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노인과 바다, 노틀담의 고추, 그리스인 조르바, 헐리우드의 전설인 안소니 퀸을 우리 엄마 때문에 만나요. 왜? 우리 엄마가 경상도 여자인데 뉴욕에 건너가지고 이 아저씨를 만나겠다고 6개월 동안 전화를 때립니다. 영어도 발음도 안 좋은데. 결국 비서가 바꿔주고 만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신라 호텔이에요. 펜트하우스에 1998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부자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여자가. 한국 여자가. 영어도 못하는데 뉴욕에 가서 어마어마한 분을 데리고 와서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자, 어머니 때문에 고등학생 때 백남준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백남준 선생님을 만나고 안소리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해주신 말씀, 백남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진짜 공부예요. 공감하십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만 좋은데 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오케이. 여기 앙드레 선생님도 나오시죠? 그래서 98년도에요. 오케이. 이렇게 대학생 때 편지를 써요. 전 세계 10,000명한테 편지를 썼는데 브라운 대학교 총장님이 답장을 써주세요. GE 회장님, MIT 총장님, 하버드 총장님, 스탠퍼드 총장님, 코카콜라 회장님 답장을 받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 세계 10,000명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유는 하버드에 막상 갔는데 목말라. I'm still hungry. I'm still thirsty.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사고를 찾는 거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교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내 사고라는 깨달은 겁니다. 너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더 고픈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꿈에 그리던 서울대를 갔어. 근데 갔더니 별거 없네? 또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배고픔, 목마름은 결국 위대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갈증이 해소가 되면서 또 그분들이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연관이 됩니다. 볼게요. 대학생 때 만든 타임 블럭이라고 하는 저만의 시간 관리 개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만든 플래너가 있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색깔이 있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디오북도 냅니다. 영어로 했어요. 영어도 만들고 책을 15권을 썼습니다. 편지 받았던 거, 그리고 오란 버핏 받았던 편지. 자, 책들 쭉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15권 정도를 쓰고 나니까 책 만든 건 이런 거구나. 6년 전에 봉사특공대를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원래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올라가서 춤춰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다 췄잖아요. 안 맞잖아요. 자, 6년 전에 2010년도에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뭘 했냐면 2009년도에 MBC에서 방송을 찍었어요. 20회를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는 팬클럽을 만들어요. 만나서 술 마시고 놀기보다는 봉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지금 봉사특공대라는 걸 해서 저희가 보육원 봉사를 하고 이런 걸 해요. 지금 2,200명이 됐습니다. 6년 전에 20명이 만들었던 보육원 봉사가 2,200명이 됐습니다. 자, 아이들 이제 소아마비 걸린 애들, 다음 주증후군 걸린 애들 만나서 되게 신기하고 무섭고도 한데 봉사를 하면 자 잠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봉사 해보신 분 보육원 가서 아직 안 해보신 분. 봉사를 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아요. 좋아요. 좋아요. 방금 늦게 왔으니까 대답을 열심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기회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면 뒤 나이가 들어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키웠던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고3 때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큰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고3 때 제가 데리고 승강원을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다운증후군 걸린 애, 양팔이 없는 태호가 사는 곳이 고대 바로 옆에 있는 곳. 거기 갔는데 거기 갔다 오고서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에 가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이 만들어지는 행동을 해야지 인성이 키워집니다. 볼게요. 네, 아이들 이제 제발
영화원이라고 바로 여기 있어요. 역삼 영화원. 아이들 이제 입양시키는 거기서 이제 하는 건데 경험을 해서 소녀도 왔었고 보이와 같은 분들은 다 엄마 아빠 온라인입니다. 교회 사는 곳, 그리고 이제 원불교회 사는 곳, 재미난 건 유관손이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 가면 조금 이제 놀라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공사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남수다를 보면 또 희망고를 돕고 이광희 선생님이랑 같이 한남동에 있는 그 패션 부티크를 하시죠. 이분이 남수다를 돕고 있습니다. 희망의 망고 나무를 3만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이분을 만납니다. 김혜자 선생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희망고를 돕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자, 따라 읽겠습니다. 다음 시작. 좋은 일을 하면 수지 맞는다. 좋은 일을 하면 수지를 맡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엄마가 먼저 좋은 일을 해야 그 복이 아이들한테 내려갑니다. 이거는 조금 신앙적이기도 하고 조금 스피리추얼하고 영혼적인 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앞으로 2020년, 2050년 지금까지 제가 좀 늦으신 분 못 들으셨겠지만 저의 과거를 조금 보여드렸어요. 짧은 시간 안에 책을 15권을 쓰고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어떻게 그런 제 과거 1827년에 사진이 만들어져요. 1873년 레밍턴 타작이 1876년이 미국 건국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벨이 전화기를 발표합니다. 1903년 비행기 발명, 1960년 흑백TV, 1980년 컬러TV 그리고 IBM PC, 84년 애플 매cintosh, 90년 인터넷, 2002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등장, 한국엔 2009년에 와요. 굉장히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불과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사진기가 지금은 다 찍고 있어요. 지금. 또 보겠대요. 자, 영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어머님은 지금 나가시네요. 문이 잠기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잠겨서 먹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명씩 하겠습니다. 자, 거절. 저기 거절. 저 미소 여기. 패스. 패스. 그다음. 해. 다 패스 여기는. 자,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 자, 여기. 나경만 그냥 해. 여기? 마지막에. 자, 시작. 피처리지 않습니까? 오. 9명 중에 8명은 패스를 하고 1명만이 용기 있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다면 누가 자랑스러울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글로벌 마인드는 엄마가 영어를 하는 것이다. 엄마가 영어를 할 것이다. 이게 똑같이 이게 발현이 됩니다. 엄마가 수줍으면 애도 수줍고, 엄마가 발표를 못하면 애도 발표를 못하고, 엄마가 패스를 하면 애도 패스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 희한한 영어로 미국 사람들 뉴욕 타임즈 편집장 앞에서도 잘 씹으셨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틀려도 와 강자 그러면 꼬마 때부터 엄마를 보면 자랑스러워. 딴 아줌마들은 말도 못 내는데 우리 엄마는 막 댕겨. 이게 자식한테 자신감을 무지막지하게 심어줬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주책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아들은 겉으로는 주책이라고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죠, 엄마 나를 왜 그러냐고. 제 포인트는 이해되시죠? 네. 글로벌해진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로 보내면 한국 애들끼리만 어울려요. 외국 애들은 못 만납니다. 친구 못 사귀어요. 이거는 거의 장애급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끼리만 있는데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세계적인 불경기,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글로벌 경제, 중국, 유럽, 미국 동시 증시 폭락, 우리가 50대, 80대가 되는 2020년부터 2050년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애들이 얼마나 글로벌 하느냐에 따라서 편해지느냐, 아주 고생스러워지느냐가 결단납니다. 자, 한국 대학교들이 1등부터 50등까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 등등 외대, 시립대, 이대, 중앙대, 경희대, 부산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 여기까지만 가죠 우리가. 우리 애가 이 20권 안에 당연히 들어올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들어간다. 아직 초등학교니까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죠. 다 들어간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갖고 크는데 이 중학교 초, 중, 고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시되던 엄마들이 대학 입학 시험이 발표가 나는 순간 잠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외고에 들어가서 특목고에 들어가서 재던 엄마들 대학 시험 이후에 이사를 합니다. 결국 인생은 따라있습니다. 인생은 네. 세옹지마. 잘났다고 폼 잡던 것들 다 사라지고 결국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물론 스카이를 간다고 해도 잘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졸업을 했어. 뭐하니 걔? 즉 여러분들이 과시할 수 있을 때 과시하세요. 초등학교 때 애가 잘하면 과시 그때 많이 하세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 애가 명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국내 대학을 나오면 잘 되는가? 한국 학생들의 미래는 공무원 시험인가? 서울에서 떠밀 나라는 서울 사람들. LG 삼성의 미래는 밝은가? 조선 해운업 제철 제조업의 미래는 밝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밝잖아. 지금 반도체에 엄청 투자하는 거 아시죠? 삼성 중국에서 지금 철강은 중국이 엄청 덤핑해가지고 완전 싸게 풀고 있고요. 게다가 조선현업 날라갔고 삼성, 텔레폰, 아이폰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해외 대학을 하면 다 잘합니다. 한국 유학생의 미국 유학수는 우리 때가 제일 피크였어요. 90년대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만 나가요. 누구? 돈 있는 사람만. 제주도에 가면 최근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학교가 캐나다 학교인가가 학비가 8천만 원입니다. 월. 1년에. 좀 떨어지는 게 5천. 이 시대는 있는 사람은 다니는 세상이 되었어요. 8천만 원짜리는 기숙 여고인데 완전 호텔방이에요. 기숙사랍니다. 오케이.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수는 되게 늘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보낼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자, 해외에서 잘 되는 국내에 돌아오는가? 한국에서 잘하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합니까? 스카이가 아니라면 차라리 홍콩 대학, 싱가포르 대학, 상해 대학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학교를 우리가 이제는 너무 한국 것만 한국 대학교에 꼭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포인트예요. 오케이. 쭉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 취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토익 조작하고 사기치고 학생 기록부 고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게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온갖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없습니다. 또 볼게요. 최근에 3월 19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건데 해외로 보내라 지금. 다 보내라. 웃긴 건 여기 보세요. 일반 유학생이 47%, 박사학위 수혜자 60%가 귀국을 포기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지금. 오케이. 외국이 한국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 좋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도 수월했다. 야근을 해도 돈을 많이 주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의 미래를 선택할 때 고학력자일수록 귀국 기피 현상이 드러난다. 493명 중 국내에 취업한 사람은 38명으로 10%도 안 돼요 지금. 유학 갔다 온 사람들 한국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즉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작은 스팟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막 터지게 싸워내는 거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해치웠죠. 자, 무크 따라붙은 무크. 따라해서 무크. 무크 하시는 분. 2011년도, 지금 딱 5년 전에 스탠포드에서 가장 좋은 수업들을 다 공짜로 풀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교들도 다 해서 이제는 최고 명문 대학교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몽골 보이세요? 몽골 고등학생이 이 MIT의 무크를 거기에서 몽골에서 접속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MIT에서 그냥 픽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서 꼬마 때부터 스탠포드에 이걸 보고 성적을 받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됐었지만 지금은 능력만 뛰어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앱을 아시죠? 앱. 안드로이드 앱 마켓이 클까요? 애플 앱 마켓이 클까요? 현재 점유율이요? 아니면 앞으로? 뭐든 좋아요. 그동안은 애플이 많았고 답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읽으면 되는데 안 큰 읽으면 것은 더 크는 거는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앱 시장은 안드로이드가 큰데 매출은 어디가 더 클까요? 그거는 애플이. 맞아요. 애플이 자 구글과 애플이 85%인데 한국에서 최근에 6월달에 앱 마켓이 나왔어요. 근데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해도 구글과 애플의 시장을 깨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죠? 영어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회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또 볼게요. 넷플릭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 내용 뭐냐면 한국에서 드라마를 찍겠다. 넷플릭스가 누구 돈으로? 미국 돈으로. 자, 그러면 누가 더 잘 뽑힐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뽑힐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뽑힐까요? 한국 시장은 지금 오픈이 점점 되고 있나요? 안 되나요? 점점 글로벌 시장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애들이 본다는 거. 볼게요. 앱이 뭐야? 그리고 나오고 2020년까지 2,100억 개가 만들어지고 비광고 수익이 57억. 아까 봤던 수익률 애플의 글로벌이 60% 가까이 높습니다. 안드로이드보다. 광고 수익도 빼고. 자, 중국 유치원도 나왔어요. 중국 유치원 들어보신 분? 북경시는 서울시에 몇 배를 끌까요? 북경 갔다 오신 분? 한 분? 상해 갔다 오신 분? 상해는 몇 배죠? 서울시에?
북경시는 서울시의 딱 30배입니다. 1일 인구 통합,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앞으로 중국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좋아요. 영어와 중국어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국 시장이 되게 크죠. 송중기도 가서 그러고 또 볼게요. 자, A 대학은 미국 대학인데 71,900불, 그 다음은 64,000불, 그 다음에 7만 불. 이게 한 학, 1년 학기입니다. 저 학비. 보이시죠? 작년에 최고 7만 불. 아버지가 7만, 프린스턴 6만. 한국 유학생은 9만. 얼마 정도 한국 돈으로? 7만 원이 넘죠. 근데 생활비까지 하면 보통 2억, 맞아요. 2억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쓰는 거고 적게 써야죠. 1억 5천으로 잡죠. 1억 5천으로. 자, 1억 5천 곱하기 4는 얼마죠? 6억.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되었으니까 지금 돈 때문에 못 가요. 실력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성비가 있나요 이게? 그게 별로 없는 거. 가성비는 안 돼. 안 남아서 요즘 안 하는 거. 맞아요. 돈이 없는 거보다 아웃풋이 안 나와서 ROI가 근데 이것도 있어요. 가성비가 안 나와도 집에 돈이 있어. 그럼 보내니까 안 돼요. 그냥 보내주세요. 제 사촌 동생 둘이가 지금 미국에 고등학교를 가 있는데 둘을 보냈어요. 매년 2억 깨집니다. 중학교 때부터 보냈어요. 거덜이라고 거덜. 노후 대책이 없어요. 완전 몰빵. 맞아. 이게 아니라. 자, 이건 되게 위험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 되게 위험하게 그래. ROI가 안 좋은데 그래서 ROI가 너무 약해. 가성비가 문제가. 이게 맞아요. 가성비가 문제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가성비는 뭘까? 돈을 가장 적게 줄이면서 영어와 IT 기술과 중국어와 등등등 갖추는 겁니다. 또 볼게요. 국내 대학 등록금. 배우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것 같다. 대출 받아서 한국도 비싸죠. 많이 비싸졌어요. 어딜 가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 볼게요. 자, 근데 부시장 국내대학교. 보면 되게 난리 났어요. 교비 횡령으로 설립자 구속 당하고 여기서 구속 당하니까 딴 데가 또 만들어서 또 만들고. 이게 이제 부실 학교들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여기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신문에 난 거예요. 대학 알림위에서 보이시죠? 부채 교비 횡령 330억, 횡령 379억.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 달 딱 며칠 전에 한국미래대학 포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좋은 대학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큰일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대학이 지금 이대로 학생들을 둘러서 인공지능과 겨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핵심 뭐냐면 코딩 교육에 대한 미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외 취업으로 중국은 먼저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중국 유학생들은 많이 돌아갑니다. 중국으로. 잡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예단 국비 학생들이 돌아오면 일자리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제공하지 않아요. 왜? 너무 박사학위가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박사 학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한국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따려면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 10년. 9년, 10년 걸려요. 찍었어. 보통 박사학위 10년 걸린다. 문과가 더 걸리잖아요. 문과가 훨씬 걸리고 이과는 맞아. 빠르잖아요. 맞아. 내가 아는 그 친구가 76년생인데 10년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10년을 비록 다행히도 학교가 돈을 내줬어. 학비는 안 들어갔어. 그 10년 동안 그냥 학교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셀릿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고나라인데 앱으로 돌아간 거예요. 중고나라인데 앱으로 만든 거예요. 셀릿이라는 걸 만든 친구는 20대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200억에 팔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앱을 만든다고 대박을 치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대박을 칠 수 있는 확률은 더 나아. 10년 동안 학교에 있는 것보다.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으면 절대 대박을 맞을 그 기회가 없습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내 인생 대박은 없어. 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때 결국 아이의 운명은 엄마가 뭘 추구했느냐가 굉장히 그 아이의 미래를 잡습니다. 또 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네트워킹. 핵심은 사람이에요. 학벌로 취직을 했던 때가 언제죠? 60년대, 70년대 우리는 학벌만 있어도 와, 고대야. 와, 지금은 어때요? 날고 기는 게 차고 넘치는 게 고대야. 너무 많아. 지금은 어느 학교보다 능력과 업적이 중요하다. 스펙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위주의 경력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이력서의 변천사. 우리가 대학생 때, 우리가 20대였을 때, 30대였을 때, 40대였을 때, 50대였을 때 이력서에서 뭘 보는가는 변화되어 있어요. 자, 인문학의 끝. 언어, 설득력, 네트워킹. 사람이 길다. 여쭤볼게요. 미국에서는 이력서 때문에 사람을 고용할까요? 아니면 누가 소개해서 사람이 고용될까요? 그냥 철저하게 추천되더라고요. 헤드헌터 기능을 하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취직이 공평한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라고 하죠. 보통 너를 추천하는 사람, 연락처 다 체크합니다. 네트워킹의 핵심은 결국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게 미국 사회 형식이에요. 스펙만 쌓고 인성은 개판이고 종이 한 쪼가리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좋고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임원 승진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승진이 잘 될까요? 외국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잘 될까요? 한국 기업의 임원이요? 응. 진짜죠. 외국 기업의 임원가 오로지 정치력이 정치력과 라인이 돼서.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에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계속 한국 사람들이 주인을 관리했을까요? 엄청 많이 팔리죠. 안방도 계속 지금 보험사 사는 거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팔리고 있고 제주도 땅도 중국이 사고 있고 TV 로직이라고 하는 영상 기업 중에 하나 있는데 이분은 돈을 벌었어요. 중국 사람한테 회사를 팔아서 몇백억에 팔았습니다. 즉 지금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죠? 회사를 중국 사람한테 팔면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중국 왕서방을 보스로 삼고 살아가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삼성이 과연 지금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엔지니어, 의학, 공학, 제약. 한미약품 얘기 아시죠, 여러분? 약 만들면 이깁니다. 약의 핵심은 공학이라는 거예요. 즉, 개발자의 능력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 잘 보고 변호사 되고 변호사 맡기 어떤가요, 지금? 변호사 되면 살만한가요? 의사가 되면 살만한가요? 뭘 해야 되지?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동적인 허브형 인간이 앞으로는 직업을 빌어도 또 딴 데서 구하고. 최근에 저희 그 동문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한 그 미국 분인데 81년 졸업생이에요. 한국에 사는 분인데 이분 국제법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실리콘밸리에도 집이 있고 보스턴에도 집이 있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아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직업 하나만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미친놈이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해야지 하나만 하다가 잘리면 완전 끝장난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셨어요.
이건 작년 거고 이번 2016년 인천국제기구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커리어 페어를 해요. 그래서 인천시를 돕게 되었습니다. 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국토건설부에서 다음 달에 부산부터 인천까지 8박 9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50명이 여행을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유엔을 붙여드렸어요. 유엔이랑 국토건설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붙이게 되었을까요? 그냥 동문회 갔는데 제 옆자리에 유엔 소장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에 초대를 했어요.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국토건설부를 알게 돼서 붙여드렸어요. 와 신난다. 일이 커졌어요. 저는 돈을 받았습니까? 돈 안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이바지가 유엔의 이바지가 하지만 사람을 엮어드리니까 신뢰가 생기고 이 일 때문에 인천시랑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돈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도움을 드리고 나라를 이바지하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돈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인간 허브가 됩니다. 공감 부동감. 여러분의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됐을 때 허브형 인간이 돼요. 굉장히 베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단체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세계 국제기구랑 한국도 붙여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게 되면 일이 끊어질까요? 계속 생길까요? 오케이? 자,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초딩 때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중시키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대학교 보낼 필요 없이 초딩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해가지고 빨리 선행학습을 해서 공무원 시험 보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동감 부동감. 자, 보세요. 5급에 3,200명, 7급에 3,300명이 모였어요. 지금 6월 27일, 며칠 전이죠 이게? 며칠 전이죠? 한 3일 전이죠. 2배 늘었다. 자, 여쭤볼게요. 공무원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다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나갈 시대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노후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제가 보기에 앞으로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들이 다음부터는 아이들 앞에서는 훨씬 더 우렁차게 영어로, 저 앞에서는 영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우렁차게 해주세요. 자, 해외 취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미래 역량.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궁금하십니까? 네. 그 다음 여기 시작. 공감하십니까? 네. 전 이거예요. 우리가 꼭 굳이 아이비리그를 보내지 않아도 한국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제 꿈이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뒤에 꼭 멋진 학교를 만들어서 하버드에 들어갈 올해 10분의 1을 내고서 하버드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게 제가 하버드에 간 이유입니다. 단순히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되게 쉽지만 세계를 바꾸는 건 가격은 싸게 혜택은 많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 꿈은 한국에서 준비를 시켜서 비용을 적게 해서 해외로 보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하버드 보내서 1년에 1억씩, 2억씩 해서 6억 갖다 바친다고 해서 잘 되는 그게 없듯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성비를 제일 줄여서 가장 큰 혜택을 보자. 대한민국의 가장 글로벌한 인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language. 한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 여기 어때요? 둘 다 잘해야 되겠어. 한 사람. 한국은 잘해도 영어도 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소신이 있었던 사람 2명 있어요 지금. 한글. 둘 다. 나머지는 조용히 있다가 선택을 합니다. 남이 하는 걸 듣고. 중요한 거는 한글을 잘하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야 언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못하면 영어도 못합니다. 동감? 언어는 똑같아요. 7개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배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우리 옛날에 쓸 때 그 단어 카드 기억나시죠? 단어 카드. 단어 카드. 보통 한글, 영어 썼잖아요. 7개 국어를 하려면 같은 단어를 7개로 적어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럼 7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동양권 언어와 유러피안 랭귀지는 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데 하나만 적었죠. 따라하겠습니다. English divide, English divide, Chinese divide. Chinese divide. 영어 디바이드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옛날에 승진이 빨리 됐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영어 때문에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Chinese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하는 사람과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의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 토플, 토익, SAT 나오죠. 이거 HSK.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려면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HSK는 중국어, 여기는 영어. 핵심은 언어는 다 잘해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우리 애를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적 있으십니까? 어? 다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는 다 있을 거예요. 오케이. 몇 개 국어를 갑니까? 얼마나 자주 가는가? 초등학교 때 꼭 여행을 가서 한 번씩은 떨궈 놓고 친척네에서 생활해보게. 돈 비용 많이 안 들죠? 친척들한테 맡겨놓고 오면 됩니다. 떠맡겨놓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가성비 좋습니다. 이쪽은. 민폐 끼치기. 그리고 뭐 좀 드리고. 동감? 친척들의 눈치를 많이 먹게 될 겁니다. 눈칫밥. 자, 눈칫밥을 먹으면 그 아이는 이 현실 사회에 대해 눈을 빨리 뜰까요? 안 뜰까요? 많이 뜨게 됩니다. 일거양득이로다. 엄마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버리고 와요. 던져버려. 한 번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친척 내 민폐, 외국, 미국이면 좋아요. 좋은 동네는 좋습니다. 친구도 좋고 민폐를 많이 해주시죠. 민폐. 돈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자식이 깨닫는 게 많아요. 내 안에 꼼꼼한 있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동감? 가성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오케이. 두 번째가 파이낸셜 knowledge. 두 번째가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지식. 금융지식 해서 우리 최평국 회계사가 지금 왔어요. 우리 대표이자. 잠깐만 와서 우리 회계에 지금 현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회계사의 미래를 밟은 건지 어디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네. 미래가 별로 밝지 않아. 자, 뜨거운 박수. 안녕하세요. 주평국 회계입니다. 참 우리 켄틀리 형님이 이거 시작하기 직전에 그냥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는 또 저한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뭐 드릴 말씀이 뭔가 준비가 된 게 아니라서 좀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와이스맘이 이제 어떤 키워드잖아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려야겠나. 근데 너무 세셔가지고 제가 뭐 잘 자라온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선은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겠죠. 지금 팬티미 형님의 말씀을 저도 처음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도. 이 아이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지. 전 참고로 이제 아이가 10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멀었지만 이 엄마들한테는 핀덩이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키워야겠다, 영어를.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잘 모르시니까 작년까지 이제 3일 회계법인에 있다가 이제 작년 말에 나와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뭐 여러분들 지금 워킹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전업 주부님도 계시겠지만 남편분도 힘드시겠죠. 어떤 조직 생활 밑에서 움직여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정한 뭐 자아를 찾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쉽지 않고요. 물론 한다곤 하더라도 그 과정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우선 그 친구들, 저도 처음에는 20살 넘어서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뭘 해도 되겠지 이런 컨셉으로 시작한 게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뭔가 물론 이제 꿈을 잘 키우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으면 좋겠지만 막상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체계화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 어머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뭐 좀 저도 이제 팬티 형님 말씀 듣고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뭐든 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로 제가 누나가 넷입니다. 누나가 넷인데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것도 참 감사할 노릇이고요. 누나 넷은 안 하고 혼자만. 진짜? 제 와이프한테 참 감사하고요.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 스카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진짜 뭘 하고 싶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 팬티 형님이 담으신 거예요.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낸셜 나리지 또 뭐 IT 지금 우리가 하는 트렌드에 맞게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주어진 역할만 우리 회사, 우리 나라가 좀 성장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만 충실히 하더라도 자기 밥값 정도는 충분히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아까 팬티 형님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이 뭐 답인가 초등학생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답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공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일례로 저번 주에 학교 모임을 했는데 산업은행 다니는 친구, 예금보험공사, 그 다음에 LH 다 많아요. 또 회계사 친구도 있고 주변에 증권사, 어쨌든 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나오건 그 안에 있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가장 좀 차이가 뭐냐면 저는 좀 밝아졌어요. 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자마자 사실상 배고픈데 가난한데 왜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직이라는 큰 우산이 있었잖아요. 저를 이제 덮어주고 비바람이 오면 그걸로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나와서 저 혼자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죠.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제 친구들, 한마디로 그 조직에 있는 친구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나가고 싶고 뭐하지만 대안이 없다 보니까 물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힘든다. 그 다음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해랑 삶의 100세 인생 노래도 나왔잖아요. 저희가 공무원도 50대 초중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앞으로 40년 계속 경제활동을 적어도 30년, 30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해서 연봉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만큼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뭔가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좀 했던 상황과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상 그들의 미래,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심해질 것 같고 저도 그거를 당연히 이제 1년 넘게 고민을 하고 사실상 이제 와이프를 잘 설득시켜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다가 와이프한테 반대가 엄청 심했죠. 멀쩡히 다니는 직장 왜 관두냐? 애가 저렇게 피덩인데. 그래서 제가 애가 태어나기 직장 생활을 하나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지금껏 둘 다 거의 지금 반 백수로. 근데 이제 관둘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관두라고 했어요. 너가 관두면 나도 관두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관두는 걸로 해서 제가 작년에 나왔고 먼저 나왔죠. 제가 작년에 나오자마자 다음 주에 애가 나왔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애는 이제 아빠가 백수였던 거죠. 물론 그 뭐 나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뭐 너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맞아요. 캠피 형님이 저런 마인드와 이런 얘기 사보려고 할 수 있는 건 물론 어머님의 영향,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 뭐 좋은 대학의 성과 때문에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라이센스 때문에 다른 기회는 많아요. 근데 그 기회를 성공으로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 본인의 노력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걸 하나하나 지금 실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다시 돌려말하면 근데 이제 즐거워요. 지금도. 네. 항상 아이들한테, 아니, 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조직이랑 우산이 너 옆에 있잖아 얘기하면서 대신 니들은 하늘을 볼 수 없다.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꿈을 키울 수 없거든요. 안 보이니까. 네. 세창살밖에 안 보이죠. 네. 우산에 대한 그런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판단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전 대비 이게 뭐 길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 거는 아닌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들 이제 사회적으로 좀 퍼져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있지만 특히 창업을 뭐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창업 벤처 관련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뭐 가맹거래사 이런 다양한 이제 업종의 그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젊은 전문가들이 서로 좀 이렇게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상 뭐 돈과 뭘 보면 그게 사실상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켄트 형님 말씀처럼 사람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게 되고 그게 정말 부가가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시간을 즐겁게 투자하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흘렀죠. 여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AICPA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에요. 하지만 해외에서 이 라이센스를 따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아니죠. 이거는 처음에 합격을 하면 서티를 받습니다. 서티피킷을 받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지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한국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시험 합격생에서 2년간 이제 그 회계법인의 실무를 거쳐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AICPA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녀 교육 할 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갈 필요 없이 워낙 우리나라 학원 교육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다 한 다음에 시험만 괌으로 가서 보고 합격해서 와서 그 AI 자격증은 아니고 서티피케이션 합격증을 가지고 이제 트라이를 했어요. 기업들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예전에는 취업이 됐어요. 거기 영어만 좀 잘하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안 됩니다. 특히 회계법인에, 물론 회계법인에는 영어 쓰는 업무가 있어요. 글로벌리 다 4대 네트워크 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PwC 코리아인 3일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국제조태팀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영어를 써야 되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영어, 잉글리시 디바이드 확실히 있어요. 업무 기회가 좀 달라요. 네, 거기 안에서도. 물론 한글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견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관계가 이렇고 판단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의견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가지고 국세청과 뭐 정부, 법원과 뭐 이렇게 악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한국어도 잘해야 돼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야.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당연히 그 의견서 한국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영어로 쓰고 위에 막 리뷰 받으면 다 까이고 다시 쓰고 이런 일들을 밤새가면서 엄청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현실적으로 AICPA는 국내 취업은 어렵다. 근데 저 서티를 따고 실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회계업 어카운트 펌에 취업을 해서 라이센스를 따면 이 사람은 영어도 되고 라이센스도 있고 실무까지 갖춘 인재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도 분명 잡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실질을 보는 시대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뭐 AICP 예전에 이제 아예 법도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뀐 건 아니고 옛날부터 원래 회계사람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AI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그 명함에 써 있었는데 그게 하도 다들 이해관계와 집단이 좀 얽혀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뭐 서로 변리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과 엄청 싸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변리사 자격증을 줬어요. 돈만 내면.
변리사협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쟤네들은 업무적인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일정 기간 돈도 주고 뭐 시험까지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제 변호사 아는 동생이 바로 그 기간이 이 직전에 바로 돈 받는 그 변리사 명함을 발급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회계사지만 세무사 그 자격증이 2011년부터인가 세무사 자격증을 더 이상 안 줘요. 회계사 같으면. 저는 그 전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 명칭도 쓰고 서로 이해관계 집단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제 AICPA는 한국에서 회계사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법이 이제 그렇게 좀 강화가 돼가지고 어찌됐건 실질을 일본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있는 파이낸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영어와 이제 중국어와 그 다음에 IT 지식, 그 다음에 회계 지식. 제가 이제 공대는 회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사업부의 담당자, 과장님과 실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 그분들은 다 공대 출신이에요.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려고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반드시 하거든요. 회계적인 지식이 없고는 뭔가 의견을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도 정말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맞습니다. 경제 지식에 대한 기반은 회계는 언어거든요. 전 세계 그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게 세계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한국에서는 문과, 이과로 나누죠. 미국에서는 문과, 이과로 나눌까요?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눠요. 지금까지는 나눴던 거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기본은 다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융복합의 시대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융봉합의 시대다. 따라하겠습니다. 융봉합의 시대다. 융봉합의 시대다. 봉합을 해요. 오케이. 세 번째가 바로 코딩입니다. 언어. 근데 보면 셋 다 언어입니다.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언어고 회계는 비즈니스의 숫자,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를 읽기 위한 언어입니다. IT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기술에 대한 언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재미난 건 코딩은 따라하겠습니다. 코딩은 영어와 수학의 결합체다. 동감? 영어랑 논리와 수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코딩이에요. 자, 변호사의 논리가 셀까요? 프로그래머의 논리가 셀까요? 말로 표현할 때는 변호사가 셀지 모르지만 실제 기계를 움직일 때는 코딩의 논리는 법 이상입니다. 반도체랑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컴퓨터 코딩하는 인간들은 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 보시면 굉장히 압박 속에서 창조를 해내야 돼요. 웃긴 건 뭐냐면 쉽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하버드에서 아주 유명한 수업이 있어요. CS50라고 컴퓨터 수업이 있는데 누가 가르치냐면은 C를 만든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데니스 리치 교수라고 유닉스를 만든 분인데 외계어를 썼어요. 영어를 안 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첫 그 중간고사 듣고 이제 드랍을 했는데 그분이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후회가 돼가지고 그때 들었던 수업들을 마크 zuckerberg도 들었고 많은 이 컴퓨터의 도사들이 듣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참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제가 C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차차 하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컴퓨터에 재능이 없어. 공대에 재능이 없어. 그건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쭉 배울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English 디바이드가 디지털 디바이드로 바뀌고 있다. 앱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IoT, 드론, 핏빛, 아시죠? 빅데이터, 해킹 모두 핵심은 코딩입니다. 해킹을 하는 애들 보면은 해킹하는 중고생 애들 이 애들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굉장히 밝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지네들이 코딩 막 해킹하는 친구들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장난꾸러기가 천재가 됩니다. 꼬마 때 저는 불장난 엄청 했고요.
장난 엄청 했고요. 하지마 하는 엄마 밑에서 바보가 만들어지고 사고 치는 애들이 크다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IT 세상의 개념을 알기 위한 기초 상식의 코딩입니다. 내 아이를 미래의 직업적으로 너는 코더가 되거나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IT가 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을 알아듣기 위해서 최소한의 코딩 지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카카오 드라이버, 여러분 김기사 아시죠? 김기사 630억에 팔았습니다. 그 남편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올 때 부인이 말렸지만 남편이 나와서 몇 년 동안 한 2, 3년 고생을 하고 630억을 벌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겠죠. 매일 밤 사랑을 3번씩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를 틀면서. 셀리 200억에 팔았고, 배달의 민족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와 프로그래머 만나면 앱이 만들어집니다. 앱은 세상을 바꿉니다. 앱 안 쓰시는 분? 네디 안 쓰시는 분 있나요 여기? 다 쓰죠? 오케이. 오바마 대통령의 코딩 장면입니다. Hi everybody. This week I'm proud to join the students, teachers, business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aking big new steps to support computer science in America's schools. Learning these skills isn't just important for your future, it's important for our country's future. We want America to stay on the cutting edge. We need young Americans like you to master the tools and technology that will change the way we do just about everything. That's why I'm asking you to get involved. Don't just buy a new video game, make one. Don't just download the latest app, help design it. Don't just play on your phone, program it. No one's born a computer scientist, but with a little hard work and some math and science, just about anyone can become one. This week is your chance to give it a shot. And don't let anyone tell you you can't. Whether you're a young man or a young woman, whether you live in a city or a rural area, computers are going to be a big part of your future. And if you're willing to work and study hard, that future is yours to shape. Thanks, everybody. 대한민국 공교육에 왜 코딩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영상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청와대에서 보셨기 때문에 공교육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1989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이미 미국 고등학교에는 컴퓨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늦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그 시대가 아니에요. 또 보겠습니다. 주커버그의 영상. Why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Olivia? An astronaut.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A basketball player. I want to be an actor. A doctor. A teacher. A chef. An artist.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A mermaid. Do you know what a computer programmer is?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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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something that has codes and is able to decode a mystery. I think that they... Wait, what? Computer programmer? No. Nowadays, just about everything requires some form of programming. So, what is it? Programming is basically explaining to a computer what you want it to do for you. When you're programming, you're teaching possibly the stupidest thing in the entire universe, a computer, how to do something. Programming is one of the only things in the world that you can do where you can sit down and just make something completely new from scratch, you know, whatever you want. It's really not unlike kind of playing an instrument or something, or playing a sport. It starts out being very intimidating, but you kind of get the hang of it over time.
Coding is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and I know it can be intimidating. A lot of things are intimidating, but you know, what isn't? A lot of the coding people do is actually fairly simple. It's more about the process of breaking down problems than you know, sort of coming up with complicated algorithms as people traditionally think about it. Well, if it's fairly simple, why aren't there more of us doing it? Over the next 10 years, there will be 1.4 million jobs in computer science, and only about 400,000 grads qualified for those jobs. That's a shortage of 1 million people. So, how do you start? I was obsessed with maps when I was a kid, and cities specifically. So I taught myself how to program. I had a very clear goal of what I wanted to do, which was to see a map of the city on my screen and play with it, put things on the map, move things around the map, see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how it worked, how it lived, how it breathed. The best early thing was actually using software to decide when the classes in my school would meet, and that put me in a position to decide which girls were in my class. The first program I wrote asked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Or how old are you? I first learned how to make a green circle and a red square appear on the screen.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something come up and say, hello world, and I made a computer do that. It was just astonishing. When I finally learned a little bit of programming, that blank wall resolved into a bunch of doors. And you open them, and finally you start to open enough doors that the light comes in. And to me, a finished program is like a structure filled with light. All the corners are illuminated. You understand the structure of it. It's a really serene feeling to have completed that. It took me some time to realize that creating things with your hands or creating code, creating programs, is just a different way to express creativity. I think right now there's a big emergence of the culture of making. People who make their own scarves and hats, people who write their own apps. Now it's just limited by your imagination and sort of what kinds of ideas can you know, what kind of understanding can you build into the computer so that it can do these things that were previously impossible? All great things are built in teams and when you collaborate with other smart people. 이 정도인데요. 자, 빌 게이츠가 고등학생 때 다녔던 학교가 시애틀에서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사립 고등학교였는데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남들보다 앞서서. 아까 보셨듯이 앞으로의 미래는, 자, 우리가 꼬마 때, 우리가 80년대 컴퓨터는 컴퓨터를 앞에 앉아야만 컴퓨터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이 컴퓨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은 잠식당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BMW나 많은 자동차들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 워치가 나오고 나서 명품 시계 시장이, 그 좋던 시장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잠자는 거, 우리의 맥박, 어디를 갔다 오는지 다 코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이 이제 커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 엔코딩 센터예요. 처음에 PC방이 들어왔던 것처럼, 처음에 노래방이 들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는 전국의 코딩 학원들을 보게 될 겁니다. 코딩 스쿨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코딩을 준비를 해서 그것 또한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코딩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인재들을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보고, 이때다. 우리도 코딩 스쿨을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재미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영상, 오바마 대통령과 마크 zuckerberg 하기 전부터
코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하다가 저거를 누군가가 이제 큰 위에 높으신 분이 보시고 공교육에 집어넣으라고 하니까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부가 하기 전에 움직인 사람들은 혜택을 봅니다. 이미 알겠지만 강남의 몇몇 어머님들은 해외 보낸 친구들은 돌아오면 여기에서 코딩들을 다 공부하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 AP 과목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이거는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의 비전은 이거예요. 코딩은 지치지 않게 재미나게 개념을 잘 해주자. 그리고 혁신은 따라하겠습니다. 혁신은 손으로 만져보고 갖고 놀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접할 수 있게 들어온 VR 등 말씀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는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컴퓨터를 누구보다 먼저 만져보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이럽니다. 그거 비싸. 그거 못 사.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많은 드론이며 그런 기기들을 굳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살 필요 없이 보내면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노출시키고 만져보게 해주고 싶어요. 세 번째 보면 전 세계 동향이랑 트렌드, 정보 수집을 꾸준히 해가지고 엄마들도 교육을 같이 시켜줘야 됩니다. 프로그래밍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저렇게 돌아간다더라를 같이 실시간으로 배워야 됩니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된다. 부모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애가 엄마 이거 하면 하지마. 엄마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게 뭐야? 같이 대응해주고 반응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게 결국 천재를 만들어내는 21세기형 와이즈맘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딩은 인문학과 공학의 결합, 영어와 수학의 복합체.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단순히 코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설득력이 셉니다. 거의 교주급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묘한 인간인 게 공학만 안 게 아니라 인문학으로 사람을 꼬신 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 프레젠테이션, 코딩을 하면 그걸 설명하게끔 하고 영어로 듣게끔 하고, 즉 다른 학원들은 코딩만 한다면 우리는 엄마도 교육시키고 애들 프레젠테이션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총괄적인 인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복합 및 융봉합이 되는 시대, 앞으로는 교과서만 보는 교육이 아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보면, 자, 정부 주도형 코딩 교육은 반드시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용고시를 본 교사들이 코딩을 재교육받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한국법입니다. 이게 지금 괴리감이에요. 컴퓨터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공교육에서 컴퓨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선생님들이 코딩을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한국형 인재, 한국 대기업 공무원에 맞는 인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글로벌 인재는 언어, IT, 금융능력 이걸 해서 해외로 서둘러 나가게 해야 된다. 개발자의 세상이 왔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세상이 왔다. 넥슨의 김정주, 김택진, 김범수. 지금 보세요, 여러분. 현재 창업가들 대부분이 어디죠? 제조로 지금 창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테슬라예요. 전기자동차. 그게 그나마 제조인데 그것 또한 페이팔을 만들었던 앨런 머스크 아시죠?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공돌이들의 세상이 온 거지. 공돌이들 어쩌면 공부만 잘하고 시험만 잘 보는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어쩌면 기능공으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진 숫자 때문에 단지 전문직이라는 것만으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10년 됐고요. 한국에 와서 첨단어학원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동안 봉사도 해보고 하면 느낀 게 이제 코딩이 많아지거든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가실 때까지 내가 한국에 와 있자. 가족 때문에 왔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진작에 나갔을 텐데. 지금 현재 제 친구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랑은 앞으로 많이 도우려고 하는 게 한국에 직업을 못 구하는 친구들, 20대, 30대 친구들은 저희가 이러한 능력을 배양시켜서 해외로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나가도록.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가성비 좋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글로벌하게 만들어서 굳이 몇 억씩 안 쓰고 아이들링을 보내지 않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보내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앱을 만들고 이미 포트폴리오에 내 스펙에 만들었던 앱들이 기재가 되면 이 친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안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애플에서 실시했던 WWDC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건데 개발자 컨퍼런스에 나왔던 제 최고 나이가 어린 아이, 그러니까 여자애였는데 9살이에요. 개발자예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개발자가 나오고 그 경력들이, 그 이력들이 치고 나갈 것이다. 한국은 우물한 개구리라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보고 여기에서 누가 저렇게 하더라 저렇게 이것만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트렌드, 앞으로의 미래의 실정, 취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우리는 뭐 다 30, 40대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일이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제 동창인 회원이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코딩 하셔야 될 거고 금융지식, 언어만 있으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무크를 통해서 스태프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세상이 왔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세계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건 잠깐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읽었으니까 아마 이런 하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교육적인 거를 코딩하고 음악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경력이 있는 그런 것까지 넣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트렌드를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이 배양하게 된 거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남들보다 좀 앞서서 볼 수 있는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끊임없이 스스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를 배운 게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안 다녀도 됩니다. 4년 동안 6억을 안 써도 이걸 배우시면 돼요. 공부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4년 동안 배운 거예요. 공부는 졸업장 받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39에 힙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해서 지금 네이버 뮤직 치면 제가 만든 힙합 곡이 240곡이 됩니다. 20집이에요. 용필이 형을 제가 닮았습니다. 용필이 형 19집이거든요. 3년 동안에 300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수 형님들은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쟤 뭐지? 제가 뭔가 창작을 할 때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려고 해요. 인간이 1년 동안 몇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마루타를 합니다. 저 인상을 합니다. 정광태 독도형 국다 형님이 넌 좀 이상하다 얘가. 저는 노래를 히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했을 때 인간이 1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3일 하나씩 나오더라. 음악을 되게 싫어했는데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동네 방네 엄마 동창회 가서 앨범을 팔아줄 텐데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공부는 끝이 나지 않고 이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오케이 한국에 보내도 돼. 하지만 대학교부터는 해외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되지 굳이 한국에서 뼈를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전 뉴저지도 살아보고 보스턴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보고 내가 꼭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옛날식 사고방식이에요. 부모님은 한국에 있어도 좋지만 여러분도 능력이 있으면 전 세계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꼭 한국에서 대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옛날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를 한국에서 대학교 보낼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홍콩 대학교 가라. 경험을 해라. 중국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 우리 아이는 서울대 나온 그 학벌들 그 선배님들의 보호하에 한국에서 참 등따시게 기득권의 하나로서 살게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기득권의 방패도 다 깨지고 있습니다. 아우 죄송한데 그 코딩이라는 게 뭐 제가 알고 있는 단순한 상식으로는 뭐 웹을 만든다든가 뭐 홈페이지 같은 걸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만약 웹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꼭 직업일 필요는 없고 자기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웹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꼭 어디 뭐 취직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맞아요. 그냥 자기가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투잡이나 뭐 쓰리잡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다가 저희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애들 수준에 맞는 그 코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저희 애들은 지금 영수만으로 가르쳐요. 특히 이제 5학년 정도에서는 저는 이제 학원 애들까지 보내지 않았지만 5학년 때 보내야 돼요. 그런 기로에 세웠는데 거기에 제가 수학보다도 코딩이 제 눈에는 먼저 들어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과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수학도 실험을 이것까지 또 이게 사실 현실 교육에서는 강남 엄마들 아니면 이게 진짜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다. 그래서 2018년부터 교육이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좀 뭐 중학교 가거나 배우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먼저 알아서 조금 맛이라도 보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왔는데 이거하고 조금 분리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놀 때 취미생활로 이걸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투자를, 그러니까 센터 교육이 자세한 커리큘럼을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상주의적인 걸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가르치실 건지 조금이라도. 저학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아두이노라든지 몰입 베이스로 된 것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 저학년 애들한테 C를 던져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걸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시작을 해보면 빨리 앞서 나가는 애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학년들은 재미를 붙여주는 거,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기들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영어 수학이 이게 접합이 되는 거는 초등학교 아마 3학년 이후부터 될 거예요. 4, 5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영수가 이제 쭉 치고 들어오는데, 저는 코딩을 그것과 영수와 이렇게 같이 치고 같은 배치가 아니라 그 짜투리 시간에 저희가 다른 학원에서는 보통 4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코딩 학원비가. 그래서 그거 너무 비싸다. 반으로 쳐라. 20만 원 정도. 월 20만 원으로 기본 개념만 아주 가늘고 얇지만 그래도 기본을 배울 수 있게 빨리 가르치는 게 우리 한국 교육이라면 미국 교육의 핵심은 느리지만 기초를 굉장히 다져줍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격도 낮춰서 가격 부담이 적게. 그러면 20에 1년을 예를 들어서 1년 다 다니다 진짜. 그래도 240인가요? 그러면 느슨하게 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교육이 잘못된 거는 자칫 잘못하면 수학에 완전히 싫어집니다. 동감하십니까? 중고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못 틀어버리면 아예 수학을 문을 닫게 돼요. 하지만 제가 보는 IT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재미를 붙여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가 작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뭐냐 하면 하나의 보험을 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한국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IT 능력만 잘 배양이 돼 있으면 얘는 어딜 가서도 프로그램으로 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그래머의 위상이 되게 적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배우도 좋고 지금은 거의 1순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과 견주어서 그거에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곁다리로 비용도 적게 하지만 차근차근 뭐 컴퓨터 공학 해보셨겠지만 하나를 알게 되면 C를 꿰뚫게 되면 다른 자바스크립트나 오브젝티브 C나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들의 기본이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수학의 응용이에요. 수학은 하드라면 이거는 만질 수 있고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석 달에 시작은 이게 아니라 꾸준히 가야 된다. 중학교 전 3학년까지 그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부터 중3까지 그동안 쭉 해서 최소 그 기간 동안 3년만 해놓으면 어딜 가서도 하나의 그 생존 스킬을 가르쳐 놓자라는 게 제 핵심이에요. 비용을 적게 해서 매월 2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뒤에 어딘가에 갔을 때 IT의 어떤 생존 능력이 있다면 저는 제가 아빠라면 저는 투자합니다. 그 깊이가 중3까지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를 가르치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3년 정도면 깊이 가면 사실 엄청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웬만한 수학 정말 잘하지 않고는 애들이 좀 다 떨어지는데 그걸 과연 중3까지 깊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애들마다 제가 보기엔 다 이게 달라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이걸 좋아해서 깊이 파는 친구들은 더 빨리 나갈 수가 있고 프로그래밍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한번 개념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즉 1년 동안 잘 가져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저보면 개인 역량이 더 들어가는 거고 프로그램도 영역이 되게 많아요. 앱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데이터 통계를 할 수가 있고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R, 뭐 매트메티카 같은 경우는 수학을 또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웃긴 거는 하버드에서 우리 그 애들을 만나도 얘기를 하는 수학을 들으면 다 R을 쓰고 이제 컴퓨터를 다 다뤄야 되는 시대예요. 해외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다 돌릴 거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거는 1.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놓고 컴퓨터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게만 만들어도 저는 좋다는 거예요. 또 질문? 그냥 저는 그 앞에 그 세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구인 거잖아요. 뭐 영어라든지 뭐 파이낸셜 아날리시라든지 아니면 IT 코딩이라든가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런 김범수나 저런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코딩 능력이나 이런 건 도구일 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김범수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아니 오늘 저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럴 수도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날리지가 없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죠. 네, 근데 저는 그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차라리 그 세 가지의 능력을 풀어가실 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코딩을 통해서 로지컬 띵킹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맞아요. 파이낸셜 알리지를 가지고 아까 사업 타당성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저런 위인이 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가장 기초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어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는데 그 언어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면 시작도 안 된다는 게 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이제는 생존이다 이게. 이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90년도에 우리가 월가도 있었고 그때가 제일 월가가 화랑일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 거덜났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은 돈 번 사람이 있으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주식은 미국이 만든 어찌 보면 굉장히 합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른 데에서 단순히 코딩하는 걸로 하는 거기서보다 지금 이제 좀 더 저런 글로벌 인재를 키우시는데 생각하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아웃풋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저는 앱을 만드는 건 도구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획 대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상상. 네, 그러니까 그냥 앱을 만드는 도구로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아마 저학년 저희 이런 초등학생을 가지고는 정말 재미있는 툴을 가지고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서 네가 어떤 너의 생각을 그 약간 그런 비즈니스 개념이 있는 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웃풋을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코딩 교육을 아직은 의무화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는 가장 좋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상태일 것 같아요. 같이 가니. 네.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런 기본적인 거는 아마 많이 하고 저희가 시나 뭐 이렇게 되게 네.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정말 너무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서 게임을 만드는 거나 앱을 만드는 정말 쉬운 도구를 가지고 애들을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맞아. 그런 기준이 지금 있잖아요. 교육원들이.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차별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툴을 가르쳐주면 코딩, 외국 사이트를 보면 코딩을 가르쳐주는 무료 스쿨도 많고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툴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센터가 되는 핵심은 결국 단지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엄마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개몽을 해야 되고 오늘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세시리라는 그 영재연구소에서 처음 해서 저희 가서 들었습니다. 평국이랑 가서 들었는데 딱 느낌이 저기도 이제 시작이구나. 아두이노도 하고 시작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왜냐면 우리는 아이디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영어를 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코딩 센터는 코딩 프로그래밍 학원이 아니라 거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영어 유치원을 하시던 분이 이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신 거예요. 잘 보신 거고 딱은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저학년 애들 중3까지는 하지만 그 남는 시간에는 아마 다른 청년들, 취준생들, IT 기술이 없는 친구들 저희가 교육을 시킬 거고 엄마들도 기본적인 것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디지털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 교육을 계속 시켜드리고 그러면 다른 곳들이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죠. 말씀해주신 그런 상상 능력, 기획 능력도 많이 그래서 강남에 오픈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 IT를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이 아닌 오히려 경영이나 경제를 하시는 분이 그런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를 더 차별화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의무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이런 교육도 지금 센터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영과 경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앱을 단순히 코딩하는 게 아니라 앱 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그게 뭐 영어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 약간 그동안 배우신 거나 경험한 거를 잘 녹여서 교육을 더 많이 드려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딴 데서 지금 보통 4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20만 원 받고 너무 많은 걸 말해. 이런 말이 20만 원이 너무 많은 걸 그렇지 굉장히 저렴하게 아니 저기 근데 제가 또 아줌마니까 네. 아줌마들 입장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코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국영수의 필수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1년, 2년을 투자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저런 걸 들으면 좋긴 좋은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방학 동안에 좀 몰아서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화장실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3개월 애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요 뭐 우리 애는 좀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게 중간에 주중에 숙제가 안 해가기 때문에 뭔가 날짜를 하나 더 뺀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네, 현실적인 거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뭐 좋긴 다들 뭐 코딩이라는 뭐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 다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방학 동안 효과적으로 좀 집중 교육을 시키는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봤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네. 근데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는 얘기는 뭐 다 들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상 대대로다가 왜 유학 가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다 뼈를 박는 스타일이시라
그래고 이제 이렇게 원어원 세상이라고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뭐 애도 나름대로 뭐 좀 경문 좀 넓혀보라고 뭐 좀 보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맞긴 맞는데, 저 말이 맞긴 맞는데 이게 나한테 지금 딱 와닿질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도 솔직히 뭐 공부 잘하는 엄마들은 그래도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 다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만들어지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뭐 코딩이나 뭐 이런 것도 자기가 꼭 원작을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뭐 의사하면서도 뭐 컴퓨터에도 관심 있어갖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웹툰을 너무 좋아하니까 뭐 웹툰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자기 취미 생활도 되고 또 그것도 또 직업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레젠 코믹스라고 바로 그 웹툰을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또 60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친구는 웹툰을 그리지만은 그 웹툰을 관리하고 플랫폼을 만들면 비즈니스가 된다. 그 웹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웹툰을 좋아하지만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을. 근데 결론 오늘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해야 되는 코딩 하면 좋지만 영어 굉장히 강조하셨고 중국어 하셔야 된다고 수업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빨리 여름방학에 한 방에 하려고 해서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름방학 때 또 애들한테 또 다 해라 해가지고 영어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난 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을 떨어지면 애들이 확 꺾여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 했던 학교를 가면. 그러면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공부를 끝이 납니다.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나요?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공부를 스탑해버려요. 공부를 스탑해버리면 성장이 끝나버려요. 근데 좋아. 여러분은 괜찮죠? 여러분의 애들을 얘기해보죠.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들은 여자 만나러 정신이 없을 거고 딸은 또 노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 그러다가 3, 4년 됐을 때 취업한다고 또 난리 먹고 떨고 어떻게 얼추잡을 잡아가지고 살다가 또 결혼해 낳고 정말 공부를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그때밖에 없어요.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회사 그 신입사원이나 인턴들을 보면 너무 엄청난 스펙의 애들인데 너무 지금 뽑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정말 앞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국내에서 취업을 못한다 그러면 너 요즘 일본 공짜로 돈 주고 거기서 프로그래밍 교육 받는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취직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뭐 국내에서 취직만 생각하는 그거는 그런 세대는 이미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강사님께서는 워낙 실리콘밸리나 이런 네트워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보고 아마 많이 보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들으면은 우리 숙모라든지 제 친척들은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제 사촌 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작곡을 배웠고 하면서 이게 해주니까는 걔들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즉 글로벌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다 가족들 다 챙겨주니까 다 글로벌해지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와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